그런데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사 거부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감사원은 선거 직무가 아닌 행정인사 관련이니까 감사 진행에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선관위. 선관위원장 그제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는데 감사 관련해서 뭐라고 답했었는지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여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촉구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산재해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당 입장 마찬가지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협조하실 당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감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 감사원도 포함이 될 수 있나요? 감사기관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당의 지도부인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정작 선관위원장은 감사도 받겠다,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외부에서 온 분의 한계인가요?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노태학 위원장이 선관위 조직에 대한 장악, 리더십이 전혀 영이 쓰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게 바로 이제 5월달 초부터 문제들이 막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사무총장, 서장 등. 근데 그때 선관위에서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빠 찬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게 바로 불과 한 달 전의 일이거든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사무총장 그만둬, 처장 그만둬, 아빠 찬스가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6명, 심지어 4급, 5급까지 하고 나니까 11명. 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과정이 왔는데 아니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선관위가 거짓 해명하고 있을 때 위원장도 노태학 위원장이었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필요한데라고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선관위가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메시지가 나올 때 선관위원장도 노태학 위원장입니다. 아무리 상근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선관위가 이런 지경에 놓이기까지 만든 총체적 불신의 책임이 노태학 위원장에게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고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골라가면서 선관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적정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선관위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헌법상 독립기구의 선관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의,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까지 나와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속하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관위 내부에 고여져 있는 위법과 불법의 모든 그 카르텔을 하나둘씩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선관위가 이 국민들의 소중한 뜻, 민의를 담는 투표함을 준비 못해서 소쿠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함 논란이 일었죠. 좋게 말해 소쿠리죠. 쓰레기 봉투도 동원됐었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까? 그러고도 선관위입니까? 당시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바 있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가 5시에 지났는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앞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정무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긴 확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방송하지 마서 혼났고 있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선관위가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한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추천을 줍니다. 우리
가자. 신경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은 이 투표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암울한 역사 과정에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던 경험도 있었고 불과 가까운 과거에는 이 투표가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국민들 사이에서 일부에 일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투표 용기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정된 투표함에 담겨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과 논란이 불과 지난 대선에 일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거부하고 지금도 감사를 거부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독립성만 내세우려는 게 지금 이 시국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 이게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러한 사태도 이제 돌이켜 보면 기품과 문화가 이미 문란하고 조직이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체계적인 어떤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에 아무 이유 없이 말하자면 다른 찬스에 대해서 부당함에 의해서 일을 할 만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그 상황을 예견하고 어떤 국민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방기하고 실제로 독립성만 강조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뭐 만에 하나 뭐 한보 양보했으라도 그때는 사실은 투표와 관련된 감찰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인사와 관련된 투표의 결과 검증하고 완전히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소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선관위가 뒤로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됐든 뭐 검찰이 됐든 또 권익위가 됐든 또 감사원이 됐든 간에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야가 그러한 부분을 압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마저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알려지자 여당의 김기현 대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황당히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거 관리와 관련된 고유의 업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같은 것을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아니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라는데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의 공정성과는 전혀 관계없고 본인들의 비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았었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그 양당의 수석끼리 만나서 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아,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공감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버티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가서 이 땅의 아빠 찬스는 좀 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